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를 위로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과 장소를 성령의 권세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A전자를 보게 되는데, 제가 A전자를 7만 번 이상 진료하다가 의료 현장에서 본 동성의 문제가 너무 커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삼척지역은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이렇게 삼척에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풀어지게 돼서 너무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고, 먼저 이제 오후 강의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동성애 간증이 있다고 보니까 혹시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나와서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로서 환자를 보다가 본 주요 의료적인 것을 오후에 쭉 얘기할 건데, 저희 보고 사진으로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일 수 없고,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는 사람 유전자 전체를 전수 조사했을 때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 동성애 성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없다 라는 건데, 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된 거냐? 이분은 본인이 동성애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말을 했고, 그 말은 그대로 동아일보 기사로 된 실제 신문 기사입니다. 이분이 동성애자가 된 경위는 숨겨진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언론에 이미 다 공개가 됐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분은 청양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청양이 깨끗하고 좋은 산 중턱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을에서도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살았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홍석천 초등학생을 다락방으로 데려와서 학문 성폭행을 하게 되나, 즉 동성 성폭행을 당하게 된 거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어른 남자 동성애자에게 동성 강간을 당하게 됐는데, 빨리 그 사실을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당시 홍석천 초등학생이 내가 당한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가해자 성인 남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에 대한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가 되는 것은 100% 후천적인 것인데 학습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이마에 동성애라고 써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 기가 막히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가 동성애자 앱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랭킹 3위인 분홍 제띠라는 앱입니다. 저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즉 위치 추적 기능, GPS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랭킹 3등인 저 분홍색 동성애자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신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 400명이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진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버스몸을 다 올로출로 공개를 했는데, 양쪽 맨 하단에 보시면은 빨간 게 보이시죠? 뭘까요? 남성의 성기죠. 본인의 성기까지 올로출 촬영을 찍어서 올린 거를 교육 자료로 쓰다 보니까 원본을 공개할 수 없어서 모자이크 처리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16남이면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이에요. 왜 중학생이 동성애자 앱에 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열어서 확인해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학생들의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성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중3 학생이 본인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 학문을 팔고 얼마 받느냐? 3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 3만 원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에이제널의 집에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쪽에 보시는 남색의 S라는 앱이 뒷소라는 앱이고, 저 앱이 바로 동성애자 앱 중 랭킹 1등, 우리 집에 카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을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중학생, 고등학생 에이즈하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과연 15년 동안 몇 프로가 늘었냐? 한국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고등학교 남학생들 에이즈를 만든 죽음의 덫이 바로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파워포인트 제기하는 게 있을 거라 미리 다 교회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요청하셔서 이메일 다 받으시면 돼요. 이 앱의 모양을 눈에 익혀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왜 눈에 익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율람여성 혹은 성매매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자 중에 율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냐면 대부분이 남편한테 에이즈가 옮았다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산모 진찰상 이 애견마 산모가 에이즈 환자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진료실에서 애견마가 에이즈 환자를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애견마는 전혀 에이즈 관련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전화해서 여보 나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어떻게?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가버려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이해하기 어떤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태어난 아기가 주사기 감염이라고 해서 에이즈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 아기라고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온 여자 집사들 중에 남편이 에이즈 안 걸린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고 대충 데리고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보니까 결혼 정경이 된 자매도 더러더러 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 고백을 하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깔려있었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깔려있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동성애자니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10m 이렇게 지키면은 오늘 이 중에도 누구 계신 거죠 이제. 세상에 안전해졌습니다. 다음 볼게요. 성소수자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즈 오너 주제인데 이게 올해가 언제 있었을까요? 어제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냐 기독교인들이 이제 보시면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먼저 성소수자가 말 그대로 소수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가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MSM은 Men Who Have Sex With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정의 내리지 않고 동성애자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자 동성애자라는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남자 간 학문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때만 동성애자 정의에 들어가고 동성애자 수에 산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MSM 즉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맺는 남자의 수가 약 6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다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이되고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항상 진행이 되는데 맨 앞 선전에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재물처럼 올려놓고 저 인간 재물을 옮기는 제사장들을 보시면 새까만 옷에 부추까지 새까만 부추를 씌웠는데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을 놓고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절대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주제, 예수주의가 아니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광장의 맞은편 광장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시대를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퀴어 오늘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항상 선두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서울 중심부에서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마치는 저 성소수자가 과연 인권 침해를 당할까요? 아니면 하필이면 어제 봄 나들이를 이 길로 온 서울 시민들이 저 남자가 쏜 이상한 물총에 머리를 수도 없이 맞았는데 저렇게 물총을 때려맞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광장에 있었던 서울 퀴어머스의 현장 스케치사진인데 일명 동성애자의 항공 팬티를 입고 본인의 엉덩이 항문 전체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실내 체육까지 이러면 우리가 반대를 안 하는데 열린광장 서울광장에서 모든 서울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이것을 볼 것을 강요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이상한 팬티를 입냐면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번개라고 합니다. 이 번개가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 얼른 검색한 다음에 무슨 빌딩에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 두 남자 동성애자가 만난 다음에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은 채 신속하게 학문성경 동성애를 하고 헤어질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인지 모르고 입고 오신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옆에 남자를 보면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신 그 행렬을 주주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인도의 여자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사이로 쓱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벗음을 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저 남자가 점점 제가 참 창피한 얘기 할게요. 발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여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서울교회 창출되지 않고 해피름은 서울시 그 인도를 걸었던 일반 저희 서울시민들이었는데 빨간 팀 여성 20대 앞에 흰 모자를 쓴 여성이 60대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거 무슨 봉변을 당한 거죠. 그런데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남자가 우리한테 접근 못하게 저지해달라, 처벌해달라고 당연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연 음란자라는 벌이 있어서 남자가 옷을 벗은 채 여자한테 접근만 해도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제도 이런 남자들이 지천에 깔렸었는데 단 한 건도 처벌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소수자가 더 이상 약자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특권화가 돼서 내 여자친구, 우리 엄마, 내 여동생이 서울시 백주세자제 저런 변태 남자한테 위협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서울교육제를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냐? 여기에는 굉장히 나쁜 언어 계략이 있는데 그 나쁜 언어 계략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에서 성소수자는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동성애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따르는 거죠. 그런데 현재 동성애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해서 뉴스 언론에 동성애라는 말이 쓰이지 못하고 있고 성소수자로 단어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보면 아 동성애를 말하나 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나쁜 언어 계략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잘생긴 20대 금발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보러 아들의 야외 결혼식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개와 친구 면사포를 씌운 채 키스를 하면서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신랑 신부 키스하면서 너만을 영원히 사랑할게 하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개와 자세히 보세요.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 있잖아요. 개와 실제로 키스를 하면서 너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어 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이 개를 여러분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 라고 뉴스에 난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은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교사도 동성애에 대해서 독일 시민들이 아이고 둘이서 좋아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1969년도에 동성애는 문제없다라는 독일 시민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동성애 문제없다라는 것만 합의를 봤을 뿐인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성애 문제없다라고 독일 시민이 합의를 본 1969년도 바로 그해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하게 된 원치 않은 결과를 나타나게 했고 그게 1969년도에 독일법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법이 실제로 생기고 말았는데 그 법이 생기자마자 독일 전역에 합법적으로 동물 매춘업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게 실제 사진이에요. 개들이 보시는 것처럼 항문 생시가 터져서 죽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시면 개가 털이 빠지고 주리가 있죠. 왜 저렇게 하냐면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뒤를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다.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주리 갈 때까지 묶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은 다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보는 순간 스펄짝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 동성애를 막지 못한다면 이런 죽은 개의 실제 시체를 여러분의 집 앞에서, 여러분의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학교 앞에서 아침마다 보는 시대가 대한민국에 열린다는 거죠.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 메카노필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의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공부를 삼지 못해서 자동차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어디다 성관계를 맺냐면은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지하철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럼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의 네크로필이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의자입니다. 지금 보신 이 사진들은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인데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분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니까 책이 수북합니다. 이분이 역사 교수님, 박사님, 할 줄 아는 것만 12개 된 천재인데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시체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도를 삼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시체를 똘똘똘 감아놨어요. 저렇게. 그리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얼굴에 인형목장을 하나 붙이고 해서 실제로 이 시체들과 성관계를 맨 실제 시체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절대 이 교수 아들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이 교수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 아들 교수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공개되게 됐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인권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다,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된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은 건국일에 지금까지 동성애가 계속 합법이고 자유인 세계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왜냐하면 동성애 행위 자체는 우리나라에 이미 자유고 합법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막는 건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한국교회가 막는 건 뭐라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사람이랑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떠냐? 미국은 사람이랑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을 해요. 그런데 한국은 사람이랑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는 것을 처벌하는 수간 처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물과 성관계를 맺어도 합법이고 자유인 국가라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인데,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전국 수간협회를 합법적으로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를 캡처한 건데, 한 남성 회원이 자신의 고민글을 올린 거를 캡처한 건데, 저 조그만 네모난 박스가 이 남자 회원의 자기소개인데 진짜 끔찍한 말인데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밤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우리 애기들. 이러가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낸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물에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고, 고민글을 읽어드린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시키고 지어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이 남자가 저 개한테 성관계를 할 때 저 개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지금까지 보신 이런 여러 가지 성소수자의 기이한 행태에 대해서 나는 저런 행동을 반대한다 라고 말하면 이 남자를 차별했다고 해서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양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찬성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의 기이한 행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물리겠다? 이것은 반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민주성을 수호할 목적으로, 자유주의를 수호할 목적으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박득진이라고, 대한민국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나의 실명을 숨겨야지, 내 활동을 숨겨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단체 수간은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 라고 공지를 올리고 있는데, 단체 수간이 뭐냐면 장소를 빌린 다음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이 단체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동물 간의 악한 음행을 벌이는 이 단체 영리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맨 위에 박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왔습니다. 수간하는 남자들이 무조건 어린 개를 좋아하는데, 조사에 따르면 어린 개 건드리다가 아동 성폭행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큰 개를 특별히 요청하고 있고, 밑에 빨간 줄 보니까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개 중인 치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동물 성의 남자들이 치와를 제일 좋아하냐면 무조건 어린 게 좋아하는데 치와는 가끔 성견이 돼도 제일 작은 개 종류라 애초에 제일 작은 개인 치와를 자기 애로 선택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어떤 오해가 생겨서 사는 게 좀 힘들었다가 지금은 기도 많이 해서 오해가 풀려서 사는 게 다시 편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 아저씨가 혼자 독신을 하시는데 이 아저씨가 치와를 키워요. 제가 그 아저씨 볼 때마다 별 생각이 다 나가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지금 오해가 풀려서 이웃사촌으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치와를 특별히 요청하는 남자가 얼굴이 인식이 되시죠. 얼굴을 오히려 다 공개한 걸 제가 약간 모자이크를 친 거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항상 이 강의할 때마다 이 얼굴이 항상 이 중에 계실까 하고 한 번씩 싹 보는 거죠. 이렇게.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 실제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세요.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게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질 까지 별로 무서울 게 없는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고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신부인과 용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다행히 일찍 조기에 발견해서 반신불수까지만 와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다 못 씁니다. 왼쪽 팔, 왼쪽 다리가 다르게 굳어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집은 채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엉덩이를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24시간 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에이즈 장기요양병원 입원해서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에이즈 장기요양병원 입수하는 동성애 에이전의 평균 요양병원 입수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 여러분 이 중에 41세 이상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41세 이상 손 들었어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모습으로 오후 예배까지 들으니까 감사한 거지 우리도 만약 젊었을 때 동성애 성적에 빠졌으면은 방금 손 드신 분들은 다 제일 몸 상태 좋은 분 이렇게 돼서 요양병원 가고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 친구들한테 동성애 인정해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41세부터 이루게 돼 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그 영혼을 살아간다면은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현재 동성애 끊는 예배 상담 모임이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구 노원동에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요, 금요, 주일 예배 3일을 본교에서 다 드리고 화요일만 와서 예배 드리고 상담하고 2년 동안만 그 생활을 할 수 있으면은 동성애를 100% 다 끊을 수 있어요. 100%. 그럼 동성애 끊는 게 뭐냐? 두 가지만 2년 동안 안 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문 성도를 끊으면 되고 두 번째 동성애 음란을 보는 것만 2년 동안 안 하면 동성애는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를 끊으러 온 청년들 중에 몇 명 정도가 동성애를 배우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함께 온 친구들이 아니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동성애를 배운 경위가 동일했다라는 것이고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초등부 수련회 캠프를 갔는데 방방마다 초등부 남학생들 10명, 20명이 배정받아 잠을 자게 됐고 그 방을 관리할 목적으로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함께 잠을 주무셨는데 이 초등부 주일학교 남자 교사 선생님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선택해가지고 새벽마다 계속 선택하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아이가 동성애자가 됐다는 거죠.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더 깊게 인터뷰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무서운 진실 하나를 추가로 보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이성애를 부어주지 절대 동성애를 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성애는 기본적으로 2차 성경을 마친 성인 남녀 사이에 매력을 느끼는 게 일반적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어른이 나는 이상하게 초등학생, 여학생이 좋다. 이것은 정신병에 해당이 되지 절대 이런 모습이 보편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동성애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어린 꼬마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의 성적 판타지가 뭐냐면 초등부 남학생들 10명, 20명 데리고 2박 3일 잡아주는 게 소원인데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나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회 초등부 수련회 교사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마음속에 예수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계획을 품고 교회에 위장 자입하는 동성애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초등부 성교육 때 남자가 남자한테도 성폭행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상황이다 싶으면 꼭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과연 차별을 금지하는 법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재 차별금지법 법 논리를 만든 사람이 순경연의 법대 교수 홍성수 교수고 홍성수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평 연구 총책임자고 이 자리가 바로 차별금지법 법 논리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홍성수 교수의 인터뷰를 모아서 보면 차별금지법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 볼 수 있는데 먼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차별금지법의 처벌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하면 처벌이 안 되는데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감옥에 가야 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차별금지법은 에스더 시대 악한 하만의 법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을 싹 다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영적인 음모가 도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나는 동성애 반대다. 만약 차별주로 있다면 저랑 여러분들 손 드신 분들은 이 예배 위에 싹 다 감옥으로 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도 있는 거지 반대한다는 용어로 감옥까지 가야 됩니까? 그런데 특별히 인터뷰는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 시절에 TV 토론에 나오셔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논평이었어요. 저런 말하면 감옥 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고 굉장히 기대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저분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선 이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으시겠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표를 의식한 거짓말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작년 8월 7일 날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통과시키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이 국가인권기본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차별적 독소조항을 빼내려고 저와 부산대 기록평 교수님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머리를 밀고 삭발시키려 했어요. 그 머리카락이 요만큼 자란 거죠. 그런데 법무부 청사 앞에서 데모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에 검사들 앞에서 머리 밀고 데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 8월 초가 서울시가 39도가 넘는 열사의 더위였고 아스팔트는 40도가 넘어가는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청와대까지 걸어서 가면 3일을 갑니다. 3일을 그 열쇠 아스팔트를 뚫고 걸어가서 청와대 앞까지 죽을 각오로 걸어간 다음에 48명이 살을 찢고 피를 썼어요. 혈서를 썼어요. 피를 내가지고. 왜 그랬냐면은 당시 국가인권기본계획이 대통령으로 발표하겠다라는 공표수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통과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부 정책에 차별금지법을 먼저 대통령이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격렬시위를 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8월 7일 오전에 계획대로 대통령령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정확히 일제 신사참배 이후 80주년 되는 해였는데 80년 만에 한국 기독교회가 신사참배 이후에 가장 강력한 박해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국가인권기본계획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냐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동성애와 에이즈의 문제점을 말하는 의사는 정부가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의료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방송 출연을 금지를 시킨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자유주의인지 독재인지 공산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파 방송은 이미 저는 블랙리스트 올라가지고 출연이 안 되니까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동성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있는데 이름은 레인보우 리턴즈거든요. 레인보우가 동성의 상징처럼 됐으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찾아와야 된다. 이런 뜻인데 구독자 수가 10,000명만 넘어가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바닥에서 이 일을 해보니까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대통령 할 거 없이 선거 때는 다 머릿수도 겸손하고 보이지만 당선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겸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도 안 되고 그분들한테 우리 의견을 전달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10,000명만 넘어가면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우리 유튜브 채널에 10,000명 있는데 당신 낙선운동 펼치겠다. 당신 계속 이런 나쁜 점을 피우면 너 분명히 떨어뜨린다. 하고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4,000명이 넘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40% 채워줬고 6,000명만 더 차면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인보우 리턴즈 주소를 여러분 카톡방에 교회 카톡방이 있으신가요? 거기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누르는데 3초 무대입니다. 그 3초가 나라를 바꾸는 3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제 목사님께서도 어제 하나 찍으셨어요. 2개 찍으셨어요. 어제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릴 건데 하여튼간에 이제 진짜 우리가 뭔가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동성을 안 하니까 에이즈 안 걸리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도처에 널려있다라는 겁니다. 일회용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근데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질 일회용 면도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전자가 쓴 면도기를 내가 곧이어 쓰게 되면 내가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비대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전자의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과 동성으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니까 피가 24시간 줄줄 나오고
대변을 본 이후에 따라서 피가 줄줄줄 계속 밀고 나오니까 대변을 본 후에 휴지로 주차를 못하고 꼭 비데를 쓰게 됐는데 문제는 비데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씁니다.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A전자 P,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비데에 곧 앉아서 스위치를 누르면 방금 묻은 신선한 A전자 P, 에이즈 바이러스가 조준 상태도 내 항문을 때려 맞추게 되는데 일반인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항문 질환, 치질이나 치열 등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출된 항문 혈관에 A전자 P, 에이즈 바이러스가 싹 하고 들어가면 에이즈 감염 우려가 상당히 높으니까 항문에 치질들, 치열이나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은 A전자가 쓴 비데를 고지어 쓰면 안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비데가 A전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에 쓰고 나오시면 우리가 곧 이어 쓰는 형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데 쓰고 나온 분 얼굴 한번 꼭 확인하셔서 제대로 본 여러분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를 쓰셔도 되고 비데 쓰고 나온 얼굴을 싹 보니까 남자인데 얼굴에 야릇하게 줄줄 흐르고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예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의 실제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동성애 A전자 한 분이 반신불수가 와서 지팡이를 짚고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든 남자를 골라서 동성애를 하는데 2시간이 안 걸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았었는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불을 확 벗겨버리니까 이 남자 둘이 동성 연애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말렸어요. 말리니까 이번에 이 남자 둘이 병실에 딸려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동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못하게 말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더 이상 병원 안에서 동성애가 원천적으로 예방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남자 둘이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만 있는데 오후 1시 정도 된 아주 해가 춥고 맑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되는 좁은 아스팔트였는데 그 좁은 아스팔트에서 이 남자 둘이 옷을 다 벗고 또 동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도 하던 동성애를 멈추지 않으니까 행인들이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 선생님이 뛰어내려와서 이 남자 동성애 두 분을 모시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듣고 제가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당시 1978년도는 집에 컴퓨터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당연히 없고 카톡도 없었고 페이스북도 없을 때예요. 이때는 전화를 하면 집 전화로 서로 연락하고 편지 손으로 써서 우표 붙여서 우체국에서 부실됩니다. 이럴 때 미국에서 동성애 성파트너수를 조사해보자 라고 했는데 100인만 조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 사회가 약간 인종차별적인 색깔이 있어서 흑인이나 남미 계통은 성적으로 물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백인들만 대상으로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파트너수를 조사해보자 하고 조사해보니까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28%가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 성파트너가 1000명 이상이었어요. 43%가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 성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성파트너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중독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가 어떻게 창피하게 자신 학문을 다른 남자한테 제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동성을 왜 하냐는 거예요. 동성. 여기에는 사랑이나 인권이 아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 너무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학문 성관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전립선이 학문 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학문 성교를 당할 때 전립선이 자극받게 되는데 그때 변태적인 성쾌감을 느끼는데 여기 한번 맛을 보고 중독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것 여자랑 하는 거는 싫어지게 돼 있고 무조건 남자만 만나면 무조건 내 학문에 동성애를 해줘서 전립선 자극받을 것만 추구하게 돼 있고 이 중독성이 얼마나 큰지 마약 중독 비슷해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하더라는 거죠. 절대 이건 사랑이 아니고 성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남자들과 동성애를 하는 이유가 성중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나 에이즈에 걸렸나? 궁금해서 검사를 받고 싶어지는데 우리나라 에이즈 검사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여러분들도 삼척 보건소에 가겠어요. 가서 저 에이즈 검사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 제 신분증이나 이름이나 실명이나 전화번호 이런 걸 말하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켜요. 그럼 제가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잖아요. 그럼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해서만 에이즈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일주일 뒤에 제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결과 어떻게 됐어요라고 물으면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린다고 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되고 꼭 암호를 통해서 피를 뽑은 다음에 전화로만 결과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을 할 뿐 아니라 다음 보겠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 올린 한 남자의 실제 사연을 네이버에서 발췌한 거예요. 네이버에 질문 올린 거예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안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고민이 뭐냐면 만약 보건소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 전자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할 건 아니야. 즉 에이즈 감염이면 창녀촌 못 갈까 봐 걱정했어요. 이 남자를 보시는 것처럼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에 꼭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 위처럼 달렸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뭘 하던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국가도 몰라 보건소 직원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이니까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고 살면 된다는 게 공식 답변이었어요. 그럼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린 여자들이 인권이 없는 걸까요? 실제로 얼마 전에 부산에 여중생 하다가 철이 없어서 가정용품이 어렵다 보니까 중학생도 용돈을 필요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불과 성매매를 하다가 10명도 못 넘어갔어요. 남자가 10명도 못 만났는데 덜컥 에이즈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중생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하면서 나 성매매 했는데 10명도 아직 못했다. 그런데 나 에이즈 걸렸다. 나를 에이즈 걸리게 한 범인을 잡아달라.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 자수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보니까 얘가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법의 심판을 내려주겠다. 해가지고 그 여학생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10명 남자의 핸드폰 번호를 다 추적한 다음에 경찰서를 싹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날 여중생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10명 남자를 쫙 세운 다음에 이 학생한테 봐봐. 맞지? 하니까 여중생이 맞다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이 10명 중에 자신을 에이전으로 만든 내 인생을 망친 그 나쁜 범인 나쁜 남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심판을 내린다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에이즈 검사가 발달이 돼서 임신 검사처럼 구강 전망에 검사제만 되고 20분만 기다리면 에이즈다 아니다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게 20분 만에 대충 판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 생각은 10명 싹 다 불렀으니까 동시에 구강 전망에 검사를 싹 붙인 다음에 20분만 딱 기다리면 누가 에이즈 범인인지 바로 잡아서 구속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강 전망에다가 이 검사지를 붙이려고 딱 하는 순간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경찰이 딱 받아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서에서 그런 검사를 시행하면 동성애 인권이 침해되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중생은 황당이 됐어요. 경찰이 여중생은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10명 남자의 그간 병원 기록을 싹 다 압수할 테니까 거기에 에이즈 기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 내가 잡아주겠다. 하고 안심시키고 여학생을 귀가시켰는데 10명 남자의 그간 병원 기록을 싹 다 압수해서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보신 것처럼 에이즈 기록이 없는 게 원칙인 나라라는 거죠. 결국 그 10명의 남자들이 다 무혐의로 석방이 됐어요. 그럼 이 여중생을 에이즈 전으로 만든 에이즈 테러 보면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갈까요?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다른 여학생들에게 에이즈 테러를 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밤 벌어지는 이 에이즈 테러로 말미암아 하루에 15명의 국민이 에이즈의 희생자, 에이즈 감염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동성애 인권의 발목에 잡혀서 어떤 대책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국민들이 다 에이즈로 죽어야지만 되는 겁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남자가 학문 성관계를 맺는 게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질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동성애를 못하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이 자극을 받아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배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100% 대변이 밀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이 나오니까 동성애는 못하는 게 정상인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센조이라는 격을 세겠는데 혹시 제 강의를 미리 들어서가 아니고 나는 센조이가 뭔지 원래 알고 있었다라는 거 수업 한번 들어보시면 나는 센조이가 원래 뭔지 알고 있었다.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이 센조이가 뭐냐면은 남자 둘이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모텔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샤워기 헤드로 갑니다. 샤워기 헤드로 가면 샤워기 헤드가 뭐냐면 샤워기 물 떨어진 데가 샤워기 돼요. 이 샤워기 헤드를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스만 남게 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 샤워기 쇠줄을 항문에 보시는 것처럼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수돗물을 들면 저 물이 잔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더 이상 장에 물이 차지 않을 때까지 꽉 채운 다음에 저 쇠조를 뺍니다. 그러면 목표점은 양변기로 100m 달리기를 막 뜹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에 물이 꽉 차면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것처럼 장 안에 대변을 밖으로 확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 양변기에 도착을 못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쏟아놓는데 떨어진 대변을 발로 밟아서 하수구에 밀어넣는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동성애자에게 전세 월세를 빌려주시면 욕실의 오염이 상당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샌드위를 5번